혹시 강의나 회의 끝나고 나서 나 방금 뭘 들었지? 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문제, 왜 우리가 들은 내용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돌아서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그 답답함. 정보가 그냥 한쪽 귀로 쏙 들어왔다가 다른 쪽 귀로 슝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답답한 경험이 단순히 여러분의 집중력 탓이 아니래요. 사실 이건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듣기랑 읽기, 겉보기엔 뭐 비슷해 보이지만 뇌한테는 이게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 건 뭐랄까 멈출 수 없는 강물 같아요. 한번 흘려보내면 그걸로 그냥 끝이죠. 근데 읽기는 어때요? 우리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멈춰서 다시 보고 곱씹어 보고 완전한 통제권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통제권의 차이가 듣기를 훨씬 더 힘들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작업 기억이라는 녀석입니다. 우리 뇌의 포스트잇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 포스트잇이 크기가 엄청 작아요. 용량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말, 이 청각 정보는 이 작은 포스트잇을 순식간에 가득 채워버립니다. 결국 과부하가 걸려서 정보가 제대로 저장되기도 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듣기랑 읽기가 뇌에서 사용하는 고속도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는 곳은 같은데 출발 지점하고 거쳐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듣기는 청각 고속도로를 타고 읽기는 시각 고속도로를 타는 셈입니다. 바로 이 경로의 차이가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경험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그냥 일반적인 인지부와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특정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청각 처리 장애, 줄여서 APD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귀가 안 들리는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귀가 들은 소리를 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예를 들어 시끄러운 카페에서는 유독 대화에 집중하기가 힘들다거나 말이 엄청 빠른 친구 얘기를 따라가기가 벅찰 때가 있다거나 아니면 결제랑 결제처럼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자꾸 헷갈리는 경우요. 바로 이런 신호들이 청각 처리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들을 보면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듣기의 어려움이 ADHD랑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고요. 심지어 아주 살짝 청력이 나빠진 것만으로도 소리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능력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단순히 듣는 훈련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굳게 믿고 있는 학습에 대한 통념, 오해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쩌면 이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아, 나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들어야 공부가 잘 돼. 나는 청각형 인간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형 인간이야 하는 이 학습 스타일 이론이요. 실제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고 해요.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가지 감각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 직접 써보는 식으로 여러 감각을 함께 동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여러분의 듣기 능력을 보완하고 더 나은 학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적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거죠. 소음 제거 헤드톤을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두 번째는 인지적 전략인데요. 이건 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노트 필기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상적 전략. 자막이나 녹취록처럼 청각 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걸로 메워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듣기 전에 주제를 미리 한번 훑어보세요. 미리 보기죠. 그리고 들으면서는 문장을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핵심 단어만 딱딱 적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 듣고 나서 딱 2분만 투자해서 아,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스스로에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요즘엔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일단 녹음 앱을 써서 헷갈리는 부분은 다시 들어보고요. 실시간 자막 기능이나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아예 발표 자료나 요약본을 미리 달라고 요청해서 시각 정보랑 같이 보는 것도 똑똑한 방법입니다. 심지어 청각 처리 능력을 훈련시켜주는 앱들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들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 어려움이 일상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학습에 대한 우리의 관점 자체를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듣기라는 약점을 억지로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가진 다른 강점들, 예를 들면 시각적인 능력이나 손으로 쓰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나만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 이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더 열심히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끙끙대면서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전략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에게 딱 맞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찾을 수 있을까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